제7장 마법 공식은 정말 완벽할까? 앞장에서 마법 공식은 미국 주요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3,500개 대기업들의 등급을 매겼다. 그 다음 공식은 그 그룹에서 가장 양호한 주식들을 골라냈다. 이들 3,500개 기업은 규모가 가장 작은 경우에도 5천만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지녔다. 규모가 그 정도라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일 없이 상당한 수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설명하자면요. 규모가 적으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사려고 마구 몰릴 때 주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자. 만약 마법 공식이 기업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작용한다면 그건 분명 좋은 일일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양질의 회사를 염가로 산다는 기본 원리가 어떤 규모의 회사에도 적용됨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큰 3,500개 기업이 아닌 가장 큰 2,500개의 기업에서 선택해보자. 이 그룹에서 가장 작은 회사의 시장 가치는 적어도 2억 달러이다. 지난 17년간 마법 공식은 이 그룹에서도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마법 공식으로 고른 30개 기업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소유했다면 연간 23.7%의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단계를 더 높이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가장 큰 1000개 기업으로 범위를 좁혀보자. 심지어 뮤추얼 펀드나 대형 연금 펀드 등의 대형 기관 투자자들도 이러한 주식을 구매한다. 다음의 표를 보시라.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1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마법 공식의 결과는 22.9%의 수익률을 올렸고요. 당시 시장 평균은 11.7%, S&P 500은 12.4%를 기록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가장 규모 있는 투자자들조차도 그 마법 공식을 따름으로써 시장의 복리 연간 수익률보다 2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마법 공식을 적용하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사기에 규모가 너무 작은 기업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 이 마법 공식이 몇 번 안 되는 주식 선택에서 그저 운이 좋아서 우량주만 뽑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이 그렇게 훌륭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다행히도 운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우리가 연관 17년 동안 우리는 대략 30개 기업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한 번 주식을 선택하면 1년 동안 보유했다. 각각의 분석에는 총 1,500회 이상의 주식 선택이 이루어졌다. 세 가지 분석을 모두 합치면 마법 공식의 결과는 4,500회 이상 주식을 선택해서 실시한 분석의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운이 주요소라고 주장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 다른 작은 실험을 한번 해봤다. 가장 큰 2,500개 기업을 가지고 마법 공식을 써서 이 기업들에게 다시 등수를 매겨보았다. 즉 최고에서 최하까지 1등부터 2,500등으로 등수를 매긴다면 공식은 높은 자본 수익률과 높은 이익 수익률을 가장 잘 조합한 기업을 찾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래서 염가로 구매 가능한 우량 기업 같은 기업은 1등과 가까운 등수를 받게 되고 비싼 가격에 나온 적자 기업은 2,500등에 가까운 등수를 받게 된다. 이제 이 2,500개의 기업을 등수에 따라 10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즉 그룹 1은 마법 공식이 염가로 살 수 있는 우량 기업이라고 결정한 250개 기업이고 그룹 2는 두 번째로 높게 등수가 매겨진 250개 기업, 그룹 3은 그 다음 기업, 이런 식으로 그룹 10은 비싼 값으로 사는 가장 열악한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10개의 그룹으로 나누기를 17년 동안 매월 실시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얻은 주식 포트폴리오의 결과를 계산하면 어떨까? 가장 높은 등수의 주식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고 등수가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성과도 하락한다. 그룹 1의 연간 수익률이 17.9일 때 그룹 10의 수익률은 겨우 2.5%에 불과했다. 마법 공식은 실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마법 공식이 매긴 기업들 한 그룹의 등수를 안다면 우리는 이 그룹이 투자 대상으로서 미래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낼지 상당히 잘 알 수 있다. 마법 공식은 등수를 매기는 공식이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분명히 최고 등수를 받는 주식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식이 매긴 등수 순서대로 좋은 성과를 내므로 우리의 투자는 단지 최상위 30개의 기업의 주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최고 등수를 받은 그룹의 주식들은 모두 좋은 성과를 내므로 높은 성과를 내는 주식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밝혀진 마법 공식에 대한 요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1. 마법 공식은 기업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적용된다. 2. 마법 공식은 광범위하게 시험되었다. 높은 수익률은 행운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마법 공식은 주식의 순서대로 등수를 매긴다. 그 결과 선택할 수 있는 높은 등수의 주식은 언제나 많다. 마법 공식은 한 그룹의 주식이 미래에 어떤 성과를 낼지에 관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지표가 되어 왔다. 4. 다음 장에서 우리는 마법 공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여부를 논의해 봐야겠다. 이어지는 제8장은 마법 공식은 성공한다. 기다릴 수만 있다면. 사실 검토해보니 마법 공식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평균적으로 1년에 5개월은 마법 공식을 통한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인 시장보다 못하다. 아니 몇 개월이 뭔가 많은 경우 마법 공식은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마법 공식을 통한 포트폴리오는 통상 12개월 가운데 5개월은 시장 평균에 비해 볼 때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다. 또 2년 기간으로 볼 때 17년 동안 어떤 해의 어느 달을 시작으로 하든 마법 공식은 6회 중 1회꼴로 시장 평균보다 저조했다. 마법 공식이 훌륭한 성과를 낸 그 17년 기간 동안에 3년 연속으로 전반적인 시장보다 실적이 더 나빴던 경우도 몇 차례 있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성공하지 못하는 공식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그러면 요점은 무엇인가? 바로 마법 공식이 언제나 성공적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 공식을 이용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공식은 필경 더 이상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마법 공식이 선택한 염가의 주식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 이 주식들의 가격이 거의 즉각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모든 사람들이 마법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염가는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마법 공식도 효력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법 공식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다는 점을 행운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마법 공식은 언제나 성공적이진 않다. 사실 수년 동안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들의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자산 운용 전문가들조차도 전략을 고수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나 마법 공식은 성공한다. 마법 공식은 시장 평균 수익률의 2배, 때로는 3배나 되는 장기적 연간 수익률을 올려준다. 단기간을 놓고 보면 마법 공식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장기간 마법 공식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 마법 공식을 믿는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한 해가 가고 뒤해가 가도 성공하지 못하는 전략을 고수할 수 있으려면 당신은 당신의 뼛속까지 진정으로 그 전략을 믿어야만 한다. 이제 그 다음 장에서는 마법 공식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제9장 마법 공식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마법 공식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려면 공식을 뒷받침하는 원리가 이치에 맞고 논리적일 뿐 아니라 영속성이 있어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단기 실적이 좋지 않을 때 버틸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마법 공식이 이치에 맞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떠한 굳건한 이치를 가졌기에 상황이 안 좋을 때에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자, 다시 한번 살펴보자. 마법 공식은 등수를 매기는 체계를 통해 회사를 고른다. 마법 공식은 높은 자본 수익률과 높은 이익 수익률을 동시에 가진 회사들의 최고 등수를 매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평균 이상의 기업을 평균 이하의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것은 분명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차근차근 알아보는 일만 남았다. 첫째,
어째서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기업이 그렇게 특별한가? 우리의 공식이 매수를 추천하는 기업은 어떤 유형의 기업들인가? 무엇이 그 기업들을 평균 이상으로 만드는가?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업은 또한 그 수익을 매우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기업들은 돈을 겨우 평균적인 수익률로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는 매우 특별하다. 또한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능력은 또한 높은 수익 성장률을 내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확실히 마법 공식을 선택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뉴스다.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기업들은 어떤 종류의 특별한 우위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특별한 우위, 즉 경쟁 우위가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생겨도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능력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특별한 점이 없는 기업들은 평균적인 또는 평균 이하의 자본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어떤 회사의 사업에 특별한 점이 없다면 아무나 뛰어들어 그 사업을 시작하기가 쉽다. 만약 어떤 사업이 높은 자본 수익률을 올리고 경쟁하기도 쉽다면 결국 누군가는 경쟁사를 차릴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본 수익률이 평균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경쟁할 것이다. 그러나 마법 공식은 평균적인 자본 수익률을 내는 기업을 고르지 않는다. 마법 공식은 보통의 자본 수익률이나 낮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기업들을 제외시키고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일군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마법 공식은 이 일단의 우량 기업들을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염가로 사려고 한다. 마법 공식은 높은 이익 수익률을 내는 우량 기업만을 고른다. 높은 이익 수익률은 우리가 지불하는 구매가에 비춰볼 때 많이 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 이상의 기업을 평균 이하의 가격으로 산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공식으로 보인다. 자, 이래도 믿기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10장 눈 딱 감고 3년만 참아라. 앞에서 논했듯 1년 기간으로 했을 때 마법 공식이 뽑은 주식 포트폴리오는 4년에 한 번씩 시장 평균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다. 2년 기간으로 했을 때 마법 공식은 6회 중 1회 꼴로 시장 평균보다 저조했다. 기억하자. 이것은 그리 나쁜 성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사실 2년간 연속되는 평균 이하의 성과를 감당하기란 매우 힘들다. 하지만 이제 좋은 뉴스가 기다린다. 3년 기간으로 했을 때 마법 공식이 시장 평균을 능가한 비율은 95%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3년 기간으로 했을 때 만약 당신이 마법 공식을 따랐다면 당신은 한 번도 돈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17년 측정 기간 중 어느 때라도 3년 동안 마법 공식을 따랐다면 당신은 언제라도 돈을 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17년 시험 기간 동안 마법 공식의 포트폴리오는 시장을 능가하지 못했을 때에도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측정한 169개의 3년 기간 중에서 마법 공식이 낸 최악의 수익률은 플러스 11%였다. 이에 반해 시장 평균이 낸 최악의 3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46%였다. 좋은 뉴스는 계속 이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숫자들은 모두 가장 큰 1000개의 기업의 주식에서 선택했을 때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매수할 수 있는 주식 그룹인 가장 큰 3,500개 기업의 주식에서 선택했을 때의 결과는 더욱 좋다. 마법 공식의 포트폴리오는 측정 대상이 된 모든 3년 기간들에서 플러스의 수익을 냈고 모든 3년 기간에서 시장 평균을 능가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고서 그렇게 훌륭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 리스크에 대해서 고려해봐야 할 때는 이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투자 전략에 대한 다음의 2가지 요점만 알아두길 바란다. 첫째, 해당 전략을 장기간 따랐을 때 돈을 잃을 위험, 즉 리스크는 얼마인가? 둘째, 당신이 선택한 전략이 장기적으로 다른 전략들보다 더 저조한 실적을 낼 리스크는 얼마인가? 그러면 리스크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마법 공식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시장 평균 수익률에 필적하는 성과를 내는 투자 전략, 예를 들면 인덱스 펀드나 상장 지수 펀드, ETF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이 두 간단한 전략을 합리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한번 살펴보자. 우리의 17년 시험 기간 동안 비교적 짧은 3년이라는 투자 기간을 이용할 경우 마법 공식 전략은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마법 공식이 낸 수익률은 시장 평균이 낸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았다. 어쨌든 마법 공식 전략은 측정한 총 3년의 기간들 중 거의 모든 경우에서 시장 평균을 능가했다. 요약하자면 마법 공식 전략은 시장 평균보다 더 작은 리스크로 더 나은 결과를 달성했다.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이 정말 이치에 맞는다면 장기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궁극적인 성공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투자 기간에 대한 시한은 5년 또는 10년, 20년으로 잡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제 우리는 마법 공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얼마나 낮은 리스크를 수반하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남았다. 앞서 우리는 마법 공식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박앤세일의 기회는 바로 미스터 마켓의 끊임없이 변하는 감정 상태 덕분에 생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기복 때문에 문제도 생긴다. 만약 미스터 마켓이 그렇게 불안정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헐값으로 산 주식에 대해 그가 결국에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주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미스터 마켓으로부터 결국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면 헐값은 영원한 헐값으로 남지 않겠는가? 혹은 더욱더 헐값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스터 마켓에 대한 다음의 사항도 알아두어야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 미스터 마켓은 주식을 적정가 이하 또는 이상으로 팔거나 사는 매우 감정적인 사람처럼 행동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진다. 그는 전혀 딴판이 되어 적정 가격을 매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미스터 마켓의 감정은 구제불능이 아니었던가? 단기적으로 볼 때 미스터 마켓이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은 사실과 현실로 대체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첫째, 투자 분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많다. 만약 미스터 마켓이 제공한 가격이 진정으로 헐값이라면 이 똑똑한 사람들 중 일부가 결국 염가의 기회를 알아차리고 주식을 산다. 그러면 가격은 적정가 가까이로 상승하게 된다. 둘째, 이들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염가의 기회를 알아차리고 주식을 사지 않는다고 해도 주가를 적정가로 움직이게 하는 다른 경우들이 있다. 기업들은 종종 자사의 주식을 다시 사들인다. 만약 어떤 회사가 자사의 주식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그 경영진은 자사의 자본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좋은 투자라고 판단하고 자사 주식의 일부를 되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회사의 자본이 줄어들겠지만 회사의 발행 주식 숫자도 줄어들게 된다. 회사 소유권이 더 적은 수의 주식들에 분배되면 남은 주주들은 각각 더 많은 백분율 이익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기업들이 자사 주식을 환매하는 행위는 주가 상승을 초래하여 염가의 기회를 일부 소멸시키기도 한다. 만약 이 방법도 먹히지 않는다면 여기 주가를 적정가로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상황이 있다. 주식 지분은 한 기업의 소유권을 대변한다. 발행 주식 모두를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회사 전체를 소유하게 된다. 많은 경우 염가의 기회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다른 회사 또는 대형 투자회사가 발행 주식을 모두 매수해 기업 전체를 사려고 마음먹을 수 있다. 때로는 회사 전체를 살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만으로도 주가는 적정가 쪽으로 상승한다. 요약하자면 시간이 지나면서 위에서 설명한 모든 경우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주가를 적정가 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때로 이 과정은 신속히 진행되고 때로는 여러 해 걸릴 수 있다. 이것이 당신이 염가라고 믿는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했고 당신의 판단이 옳았다면 미스터 마켓은 결국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이 주식들을 적정 가격에 사겠다고 제안할 것이라는 의미다. 자, 이제 좋은 뉴스들을 모두 살펴보았으니 다음 장은 거침없이 항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보자.